일단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수행평가 문제 4개 먼저 할게. 자, 16강에 3번 보시면 숫자 4개 써있고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 이거를 수행평가 보겠다는 건 뭐 너네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냥 여기 A, 1, B, 마이너스 오면은 결국에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식을 이쁘게 쓰려면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뭐 얘랑 얘랑 빼갖고 2D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봐봐. 2B가 B를 2배 한 게 얘랑 얘랑 합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2B가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4라고 쓴 다음에 B를 마이너스 2라고 잡고. 됐어? 그렇게 해서 이제 B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썼으면 그 다음엔 이제 A하고 얘하고의 가운데 숫자가 1인 거니까,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1을 2배해서 2다 해가지고 이렇게 A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됐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7강에 2번, 4번. 17강에 있는 2번은 감점당할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 자, 봐봐.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야, 근데 이 문제랑 똑같은 걸로 보니?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니? 그럼 봐봐. 지금 2번에서 SN이 나왔어. SN의 식이 이렇게 써 있는데 분명히 뒤에 상수항이 달려 있을 거야. 됐어요?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고, 지금 저 문제에서는 A1번과 A10번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일단은 A1번을 구하는 거는 A1번은 S1이랑 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그냥 여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4라고 구하시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A10번을 구할 때는 얘를 S10에다가 S9를 빼서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왜냐면 S10의 의미가 A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의 총합이고 9번의 의미가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의 총합이니까 두 개를 빼면 당연히 똑같은 거 다 죽고 10번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10번을 구할 때는 여기다가 씹는 거랑 여기다가 구는 거랑 빼서 구하는 게 제일 편해. 됐어. 그래서 10을 집어넣으면 300 더하기 1, 301이고, 그 다음에 9 집어넣으면은 99, 81에다가 3 곱하니까 얼마니? 243이죠. 거기다가 1 더해서 244. 이게 빼갖고 구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몇 번째 항을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AN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AN의 일반항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써야 돼. 봐. N이 만약에 1인 경우는 그냥 저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S1이랑 같다. 그리고 N이 만약에 1이 아니라 2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S에다가 N 집어넣은 거에서 N-1 집어넣은 걸 빼서 구한다. 알아들었어? 애초에 이렇게 빼가지고 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1을 넣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S1 빼기 S0이거든? S0이라는 말은 없는 거야, 애초에. 그지?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상수항이 달려있을 거라고 내가 예상하는 게 무엇이냐면 SN에서 SN-1을 빼면은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빼는 거니까 괄호치고 빼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11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n제곱, 이거 전개하시면 3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다 풀어냈을 때 결국에 6n 빼기 3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구한 일반항입니다 해서 정답을 노란색으로 AN은 6n 빼기 3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서 구한 첫 번째 항이 4라는 거랑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N은 n 값이 1일 때는 첫 번째 항이 4인 거고 S1이니까, 그리고 n이 2보다 이상일 때 두 번째 항부터는 이제 얘다 라고 써야 된다. 알겠지? 이건 뭐 이번 수행평가가 아니더라도 너네 서술형 문제 4개 중에 쉬운 거 한두 개 나오잖아. 거기에 분명히 있을 만한 내용이고. 자, 넘어와서 4번 보세요. 17강의 4번. 자, 17강의 4번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여기가 17강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써있어. 그치? 등차 수열의 합으로 S8을 구했더니 16이고 S12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24래.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 8번째 항까지 합이 16이라는 거니까 얘를 1번식이라고 하면은 1번식에서 S8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2분의 항의 개수는 8개, 그리고 첫 번째 항 A1, 마지막 항 A8. 이해됐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가 16인 거니까 결국에 1번식을 정리하면 나오는 결과가 얘랑 얘 약분해갖고 4, 그 4를 얘랑 또 약분할 수 있으니까 A 1번 더하기 A 8번이 4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식 S 12니까 12번째 항까지 합이라서 2분의 항의 개수 12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A1, 마지막 항 A 12번째 항. 그렇게 하시면 그게 마이너스 24라는 거 맞지? 됐어? 그럼 또 정리해서 얘랑 얘랑 약분한 게 6이니까 그 6이랑 얘랑 죽이면 이번에는 A1 더하기 A12가 마이너스 4라고 튀어나오는 거 맞죠? 그럼 저렇게 분홍색으로 12개 뽑은 다음에 두 개를 연립하시면 구할 수 있는 건데. 됐어? 그래서 분홍으로 써있는 두 개 연립하시면은 A1 더하기 A8은 플러스 4. 그 다음에 A1 더하기 A12는 마이너스 4. 그럼 물론 이제 얘를 A 더하기 7B, A 더하기 11D 라고 써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빼버리면은 어차피 똑같은 거 지워질 거니까. 야, 우리 공부했던 거 맞죠? 여기에 A7번, 여기에 A15번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랑 뺀 건 얼마다? 그냥 얘랑 얘랑 빼서 나온 숫자를 D의 개수로 쓰면 된다. 됐어? 그래서 얘랑 얘랑 뺀 거니까 그 결과가 마이너스 4D고 그게 여기서 얘 빼가지고 8이라고 나올 거니까 결국 공차 D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알아들었어? 그럼 공차 D가 마이너스 2인 걸 토대로 이제 또 마지막에 찾으면 되는 게 S16이잖아요. 그죠? 그럼 S16이면은 식이 이거 아니야? 2분의 항의 개수 16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16번째 항. 이게 정답이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에 얘를 쓰려면은 이제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치? 생각해봐. A1 더하기 A16이면 애초에 요 식에서 이 식으로 갈 때 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근데 얘만 4칸 더 갔잖아. 그럼 여기다가 4D 더하면 그냥 얘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숫자는 여기다가 4D를 더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알아들었어요? 얘는 가만히 있고 여기다가 4D 더하면 얘가 얘로 바뀔 거니까 여기다가 4D를 더하면 된다고. 근데 D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8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2인 거잖아. 그래서 요만큼의 노란색 대신에 마이너스 12라고 쓰고 약분하시면 답이 마이너스 96 뭐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그지? 됐어요? 본인이 만약에 4, 5등급인데 3등급 가고 싶다. 그럼 딱 이런 난이도를 잘해서 맞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강의 5번. 정리하려면 하시고 18강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가 좀 기니까. 거기 안 뽑혀 있어요? 아니 21강은 있는데 18강이 왜 없어? 개웃기네. 아니 프린트가 마틴이가 갔다니까? 아니 24쪽부터 53쪽까지 뽑았잖아. 아니 연속하게 뽑았는데 왜 중간이 비어있냐고. 잠깐만. 18강이 없어요. 17강에 심화 2번까지는 있어?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일단은 다시 맨 앞으로 오세요. 뽑아놓고 이따가 하게. 자, 15강 맨 앞에서부터 할게요.
야, 15강 1번 할 말 있니? 잘 집어넣어. 넘어갈게. 이게 문제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그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실력 따지기 2번도 마찬가지죠. 수열의 식을 이렇게 n이라고 다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 몇 번장이라고 하면은 뭐 4면은 4 집어넣으면 되고 5면 5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3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실 거고. 자, 15강의 3번. 숫자가 쭉 나와 있는 걸 보고 일반항을 추측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15강의 실력 따지기 3번에 이 첫 번째 문제는 보여요? 숫자가 어떻게 써 있는 거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치? 일단 부호가 뿔마뿔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에 일반항을 쓰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첫 번째 항이고 곱하기 공비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n-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얘가 a, 얘가 r이니까. 근데 쓰고 보니까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지수법칙으로 합쳐주면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n제곱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쁘겠죠? 여기다가 1 넣으면 제, 2 넣으면 두 번째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야, 그리고 문제가 2번인데 이거 공부해본 사람 풀었어? 이게 사전에 미리 공부 안 해놓으면 절대 못 맞춰, 저 2번은. 됐어요? 봐. 일단은 1, 11, 111, 111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 33, 333, 333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저렇게 5가 나올 수도 있고 뭐 7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 나올 수 있어. 다 나올 수 있는데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9야, 9. 9, 99, 999, 9999 이렇게 써 있는 거고. 됐어요? 그럼 이 녀석들의 일반항, 이 보라색의 일반항은 10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됐니? 10에서 1 뺀 거, 100에서 1 뺀 거, 1000에서 1 뺀 거, 1000에서 1 뺀 거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은 이 보라색의 일반항이 얘라는 걸 토대로 만약에 초록색의 첫 번째 걸 쓰라 그러면 여기에 모두에게 다 9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9분의 1 곱하기 10의 n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 거였으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10의 n승 빼기 1이라고 쓰는 거고. 알아들어요? 그럼 저기 있는 2번 문제의 정답은 9분의 5 곱하기 10의 n승 빼기 1 이게 정답이겠죠? 이거는 공부 안 해놓으면 못 푸니까 외우세요. 부교재에 있는 거에 특이한 건 항상 외우시는 겁니다. 아마 저희 숙제에 센 애도 있었을 거야, 그지? 저거 다 더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고. 자, 교사용 자료에 이런 게 있대. 이따 한번 잘 풀어봐. 그럼 저건 뭘까? 이러면서, 그지? 됐어? 자, 15강의 4번. 자, 일반항 나왔죠? 그래 놓고 지금 문제가 A 8번 구하라 그랬지? 여기다가 8 집어 넣으라는 거고, 그죠? 그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고 3 곱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192일 거니까 19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 문제가 431은 과연 몇 번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431이 튀어나오려면 과연 n에다가 뭘 집어넣냐 이거 맞추라는 거지. 그럼 이제 1 넘기면 432. 그래서 3n제곱이 432니까 나누기 3 때리면 n제곱이 14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n값은 10이다. 12번째 항이다. 됐어요? 쉬운 거 할 때 즐기세요. 나 심한 문제 다 풀 거니까. 자, 68번 실력 따지기 6번. 야,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공을 사면체 모양으로 쌓아 올린대. 이해됐어? 아무 데나 편한 데 가세요. 야, 일단 사면체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 힘들지. 야,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건 사면체야? 이게 사면체야, 이거? 이건 사각뿔이야. 사면체는 다시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도형 시간인데 이걸 뭐라 그래? 정육면체라 그러지. 왜 육면체죠? 면이 6개니까. 야, 세봐. 면 몇 개야 이거? 5개입니다. 밑에 하나, 옆으로 이렇게 4개. 5개야.
삼연체라는 말을 보고 혹시 이 피라미드 모양을 떠올린 당신은 틀렸다, 이 문제. 알겠어? 삼연체는 뭐냐면 삼각형으로만 4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 밑에 삼각형을 이렇게 깔아.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중간이든 뭐 어디든 간에 어디 하나에다가 점을 이렇게 위로 띄워. 거기서 요쪽으로 내린 모양이라고. 알아들었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자 봐. 저거에 맨 위층에 들어있는 건 몇 개지? 하면 당연히 1개죠. 여기 맨 위층에 있는 게 1개라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층에 있는 얘는 몇 개라고 세야 돼? 3개야, 4개야? 저게 만약에 4개라면 저거는 피라미드 모양이잖아. 그치? 이렇게 4개 쌓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니까 하나가. 그래서 이게 삼연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저 뒤에 여기 뒤에 이 새끼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야. 없어. 없고 그냥 이거 3개 추가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3층에 있는 건 몇 개니? 삼연체? 근데 이게 공이 쌓이려면 밑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삼연체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2층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지? 위에 이게 붕 떠 있고 그 밑에 3개가 뿡 튀어나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3개가 어떻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접해갖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아니면은 위에 하나가 있고 얘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럼 너네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2층에 있는 게 몇 개 같아? 3개 같아? 4개 같아? 3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얘가 1개고 얘가 3개고 자 여기 있는 이 3층 여기는 몇 개 있는 거야? 6개? 6개가 되는 이유는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알아들었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혹가다 몇 명이 물어봤을 때 내가 개차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는 배웠지만 지금은 없어. 어떤 거냐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는데 숫자가 바뀌고 있는 그 변화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추가되는 거랑 여기서 추가되는 게 똑같이 2이면 그게 등차잖아. 차이가 등 같다고. 근데 이건 차이가 계단식으로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 맞지? 이 이웃한 두 항 간의 관계가 새롭게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걸 개차수열이라 그래. 개차. 근데 어차피 우린 이거 일반항 구하는 거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그래봤자 지금처럼 이렇게 뭐 4번째나 5번째 정도로 그냥 노가다로 구할 수 있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일반항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됐어?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4번째 항이면 10이고 5번째 항이면 15겠죠. 2개 커지고 3개 커지고 4개 커지니까 다음은 5개다. 그래서 10하고 15라고 쓰시면 되고. 됐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쟤는 절대로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세요. 자, 이제 심화 문제 할 테니까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학교에서 수업 했니 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야, 그지? 천재류 교과서 162쪽에 있대. 일단 글 읽었을 때 무슨 규칙인지 알겠어요? 자, 뭐래? 첫 번째 항 1을 보고 1이 1개라고 말한다. 둘째 항 1을 보고 1이 2개라고 말한다. 됐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1이 써 있어. 근데 이걸 봤더니 1이 1개 있네 해가지고 머릿속에 11이 떠오른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그 1, 2라고 떠오른 걸 이제 두 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쓰겠대. 그리고 두 번째 항을 딱 째려봤더니 이번에는 1이 두 개 있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1이 두 개 있으니까 1이 두 개 있다 이렇게 이 숫자가 떠올랐대.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12라고 적었대. 그랬더니 얘를 보니까 이번에는 1이 한 개, 2가 한 개 있다고 떠오른 거잖아. 그래서 1이 한 개, 2가 한 개 이렇게 쓰겠다고. 그래서 얘를 다음번에 항으로 쓰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를 봤더니 여기 봤더니 이걸 보고 1이 3개라고 읽는 게 아니야. 순서대로. 1이 2개, 2가 하나, 다시 1이 하나 이렇게 읽고 싶은 거지. 그래서 1이 2개 있는 거니까 1이 2개. 그 다음에 2가 하나. 그 다음에 1이 하나 이렇게 쓰겠대. 또라이죠. 근데 이건 아무튼 뭐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규칙을 따라가겠대.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숫자가 어떤 건 너네 그 영어에서 기수, 서수 이런 거 배웠지?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first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이거 다른 거잖아. 그 느낌으로 써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는 1, 숫자 1. 그리고 이건 개수가 2개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라고. 알아들었지?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얘를 봤으면 1이 1개, 2가 2개, 그리고 1이 3개니까 1이 1개, 2가 2개, 1이 3개라고 써있는 거라서 그 다음 번째 항은 11, 22, 13 이렇게 써있겠다 이런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뭐 시험에 어떻게 낼지는 솔직히 좀 감이 안 오긴 해. 그냥 규칙을 이렇게 파악하겠다 정도 공부하시고. 보면 옆에 내가 한 문제 찾아놓은 게 있네. 2개. 그중에 위에 거가 세화고에서 세화고에서 냈어? 자, 15강 이게 끝이에요. 됐죠? 자, 16강 오세요. 16강 1번 할 말 없습니다. 이거 보고 첫 번째 한 공차 못 찾으면 문제 있는 거야. 열심히 하시고. 자, 넘어올게요. 뒤에 심화 문제 할 거 많아서. 16강에 2번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 공차 다 나왔으니까 일반항이랑 몇 번째 항 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고 연속한 내항이 등차 수열일 때 그 차이 이용해가지고 A, B 구하는 거. 자, 4번 보세요. 너희 혹시 너희 학교 시험 문제에 무조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하나씩은 있는 거 알고 있어? 한번 작년 시험지 다 있으면 뒤져보세요. 꼭 14번, 15번에 하나씩은 들어있거든? 그러면 생각해봐봐. 너네가 배운 내용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부교재 얘가 땅하고 박혀있으니까 이건 좀 공부를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이 16강의 4번 같은 경우는 다른 보기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한번 자기가 창조해보세요. 알겠죠? 일단은 얘를 풀 때 기본적인 이론이 뭐냐면은 여기 봐봐. AN이 등차야. 그 다음에 BN이 등차야. 그리고 얘가 첫 번째 항은 A1으로 A라고 시작하고 공차가 D1이래. 그 얘가 첫 번째 항은 B라고 시작하고 공차가 D2래. 그래서 그냥 잡히는 대로 쭉 써보니까 A 플러스 D1. 네, 첫 번째 항은 A.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A 플러스 D1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쭉 가서 A 플러스 D2 이렇게 쓸 건데 얘는 B 그리고 B 플러스 D2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개수를 2개 써야지 멍청아. 그 다음에 D2가 2개 더해졌다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등차를 이루고 있는 것들 2개를 가지고 걔네끼리 더해서 만든 새로운 주황색 수열 또한 등차다. 맞아? 그러면 얘네끼리 더해가지고 만든 거는 당연히 첫 번째 항이 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차도 얘랑 얘가 더해져 있는 게 공차가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B를 첫 번째 항으로 하면서 공차가 D1, D2인 게 두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이렇게 더하라 그러면 A 플러스 B를 첫 번째 항으로 하면서 D1, D2가 더해져 있는 게 공차인 게 2개 더해졌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센 애도 있는데 AN의 공차가 만약에 4야. 그럼 그걸 보고서 4AN의 공차를 쓰라 그러면 이건 공차가 4배 돼 있다 해서 16이라고 바로 쓰시면 되고. 알아들었어요? 해서 여기 봐. AN, BN의 공차가 D1, D2일 때 지금 기억에서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두 칸씩 가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써 있는 수열을 두 번째 항, 그 다음 네 번째 항, 그 다음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쓴다고 하면
당연히 공차가 D1이 두 칸씩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얘기지. 알아들었죠? 그 다음 니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n에 있는 모든 수열을 싹 다 두 배 하겠대. 그러면은 이번에는 Bn 요렇게 써 있는 거를 다 두 배 하자는 거니까 얘가 2B, 얘가 2B 플러스 2 곱하기 D2, 얘가 2B 플러스 4 곱하기 D2 이렇게 있을 거라서 여전히 공차가 똑같이 두 배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니은 다 맞고, 그럼 마찬가지로 디귿 보시면 A하고 B를 지금 서로 뺐대, 그지? 근데 지금 빼는 순서가 B1에서 A1을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리고 B2에서 A2를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공차는 요거의 공차에서 요거의 공차를 뺀다가 나와야지.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디귿이 틀렸죠? D1 빼기 D2가 아니고 D2 빼기 D1이어야 되는 거야. 이거 뒤에 19강인가 가면 너네 등비수열 쪽 가면은 이런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그 문제랑 얘 문제랑 같이 섞어서 해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막 로그도 붙이고 더 추가적인 그런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이따가 등비수열 가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 A3가 마이너스 55, 그 다음에 A5가 마이너스 47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보는 순간 두 칸 더 갔더니 8 커졌다 보이죠? 그래서 두 칸의 8이니까 한 칸당 공차는 4다 예상할 수 있고, 그럼 그 공차가 4라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 첫 번째 항이나 뭐 나머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구한다고 치면은 자 A1에다가 공차를 두 개를 더 더해야 세 번째 항이 튀어나오는 거잖아. 근데 공차 D가 4인 거 아니까 얘가 8인 거고, 그러면 A1에다가 8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55인 거라서 결국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3이라고 쓰실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항 구했으니까 이제 일반항 잡으면 A에는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 n 앞에 들어가는 개수는 공차가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얘가 잡힐 수 있도록 하는 숫자를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67이라고 써 있어야 첫 번째가 저렇게 나오는 거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게 1번의 정답. 그 다음에 2번 문제. AN을 구했더니 그게 4N 빼기 67인데 그게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N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넘기시고 푸시면 될 거고. 됐나? 그 다음에 68이 왔으면 딱 17인 거라서 얘는 16.75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N값의 최대값은 16이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의 AN을 구한 것이 최소가 된다. 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절대값 붙은 게 최소가 되려면 이 말뜻은 0에 가장 가깝다 이 얘기지. 딱 0이면 제일 좋은 거지만 0일 수 없다면 0에 제일 가까운 걸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반항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니까 지금 16까지는 얘가 음수였다며. 방으로 바로 위에서. 그럼 여기다가 16번이랑 17번을 비교해 보시면 16번은 넣었을 때 마3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17번 넣어보시면 얘가 1하고 나올 거니까 결국에 이쪽으로 갈수록 공차가 더해지면서 숫자가 0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0에서 제일 가까운 건 얘일 거니까 정답은 1이다. 됐니? 그래서 몇 번째 항인지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7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어요? 자, 심화 1번 오세요. (23년 11월) 이 문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별로 없지? 자, 봐봐. 공차 D가 등차 수열이래. 됐어요? 자, 가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8번째 항은 2배 곱하기 5번째 항에다가 10을 더했대.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얘를 A 플러스 7D 뭐 써야지. 별 수 없잖아. 여기 막 2배 돼 있고 10 더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추리할 수가 없어서 일반항을 쓰셔야 되고,
그럼 얘는 2배 곱하기 a 플러스 4b에다가 10을 더 더했다. 이 얘기 맞죠? 맞나? 그럼 계산해보면 여기가 a 더하기 7d 그대로 쓰고 이게 2a 더하기 8d고 여기가 10을 더한 건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고. a랑 d에 관한 것들을 다 한쪽으로 몰아줄 거야. 그래서 주황색을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남아있는 10을 다시 왼쪽으로 넘긴다 치면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게 a 플러스 d지. 그럼 이거를 그냥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더해지면 얘다라고 인식할 게 아니라 이거의 결론은 얘가 두 번째 항이라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이 문제의 첫 번째는 이거를 뭐 일반항 써갖고 대입하는 거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이거를 한쪽에 다 몰아놔가지고 a 더하기 d 더하기 10은 0이다. 그럼 보통 이제 애들이 관성적으로 뭘 하냐면은 a는 마이너스 d 빼기 10이다. 뭔가 막 연립하려고 준비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고 요렇게 둬서 지금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본다는 게 첫 번째예요.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나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번째 항과 그 옆에 있는 다음 번째 항을 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온대, 항상.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됐어요? 맞아요? 그때 지금 이 결론이 두 번째 항에 잡혀있는 이 녀석의 이름이 마이너스 10이다 이 뜻이잖아. 그리고 공차가 d인데, 자 생각해봐. 만약에 공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지? 됐어? 근데 만약에 공차가 음수면 안 되죠? 저기 써있죠? 공차 d가 자연수라고 써있잖아요, 문제에. 그치? 공차 d가 자연수니까 일단 d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그럼 가면 갈수록 항이 커지고 있을 거고, 갈수록 항이 커질 거니까 얘는 마10보다도 더 작은 음수인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 이상인 건 이미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두 쌍을 이렇게 곱하든 이렇게 곱하든 이렇게 곱하든 이렇게 곱하든 맨날 0 이상이 나와야 될 거니까 결국에 인접한 두 항 간의 부호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인접한 두 항의 부호가 똑같으려면 일단 얘가 음수니까 그럼 얘도 음수여야 돼. 그럼 얘가 음수면 같아야 되니까 얘도 음수여야 돼. 그럼 모두 음수인 거 아니야? 근데 공차가 양수인데 어떻게 맨날 음수야? 언젠간 얘가 양수로 바뀌는 타이밍이 올 거 아니야, 그지? 그 양수로 바뀔 때 만약에 어떤 붙어있는 두 항이 음수였다가 한 방에 바로 다이렉트로 양수로 거쳐버리면 그때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게 음수가 나올 거니까 이 조건을 위배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갈수록 커지는 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수록 커지다가 한번 0을 거쳐가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요렇게 곱해도 다 양수고 얘는 0이니까 되고 얘도 0이니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싹 다 양수니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이해해야 돼. 됐어? 답 보고 따라하는 건 쉽지. 마이너스 10이 지금 두 번째 항이야. 그럼 지금 문제의 결론은 여기서 몇 칸을 더 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0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0이 더 필요하다면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10에다가 공차를 몇 번이나 더 더할지 몰라. 한 번일지 두 번일지 세 번일지 몰라. 근데 공차를 몇 번을 더 더했어. 그랬더니 걔가 0이 돼야 돼. 라는 뜻이잖아. 알아들어? 그러면 공차를 만약에 몇 번 더했더니 걔가 이렇게 10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자연수고 얘가 자연수라서 자연수끼리 곱한 게 10 나올 수 있으려면은 여기에 들어갈 만한 숫자는 10의 약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여기 봐봐. 만약에 여기서 공차가 3이라고 해봐. 그럼 30 커져 하면은 0이 없어요. 그지? 근데 방금 내가 예시로 들어준 거는 되는 이유가 2씩 커져 하다가 0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냐면 공차를 5번 더했다. 그러면 여기서 공차를 5개 더한 게 0인 거니까 결국에 이 숫자가 1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공차랑 그 횟수를 곱한 것이 10이 되려면 여기 써있는 이 숫자의 조합이 무조건 10의 약수밖에 못 들어간다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거를 이해해야 보자마자 눈으로 풀지. 이 문제는 사실 이걸 봐봐. 너네가 공부를 했어. 시험에 나왔어. 이거 봤어. 그리고 나 조건 똑같아. 그럼 보는 순간 정답은 10의 약수야. 답은 1, 2, 5, 10이지 그냥. 그럼 만약에 여기가 18이야. 그럼 정답은 1, 2, 3, 6, 9, 18이지.
여기가 24야. 그러면 1, 2, 3, 4, 6, 12, 24지 그냥.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게 10의 소인수분의 꼴로 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정답은 1, 2, 50인 거고. 옆에 나와 있는 거 한 문제 있어. 내가 진짜 거짓말 치고 한 200개 뒤져봤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더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잘 이해해보세요. 올게 왔다. 자, 16강 2번 보세요. 이거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학교에서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해줘? 안 빼는 거 없어? 심화 문제만 해줘? 사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긴 해. 실력 따지기에 뭐 공부할 게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이거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든 아니면 뭐 최근에 했든 안 했든 그때 졸았든 잘 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압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할 건 없어. 그냥 해봤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나냐 이거지. 봐. 지금 16강의 심화 2번. A1,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집합이 A1이래. 됐어, A래. 그지? 근데 이 두 번째 숫자가 마이너스 4라고 써있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을 줬으니까 그냥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공차만큼 더 간다 이렇게 쓰자고. 그래서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더하기 D 공차 한 칸 더, 얘는 공차 2칸 더, 얘는 공차 3칸 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공차 한 칸 덜 갈 거니까 빼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됐어요? 그럼 이걸 보고 문제가 B1, B2, B3 갖다가 쓰래. 근데 지금 아까 여기서 그랬단 말이야. 처음에 내가 기억님 디귿 문제에서 수열 AN과 수열 BN이 싹 다 등차 수열일 때 그 등차 수열인 것끼리 더해서 만든 새끼도 등차라 그랬지. 그리고 더해서 만들어진 친구의 공차는 얘네들의 공차를 합한 거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지금 저 문제에서 BN이라는 수열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인데 이거를 너네가 읽을 때 그냥 n번째 항, 그 다음 번째 항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거 등차죠. 당연한 거지. 그럼 얘는 등차 아니야, 얘도? 그렇잖아. 이것도 등차 수열 아니야. 항이 일정할 건데. 항 간의 차이가 일정할 건데. 그럼 얘랑 얘를 보는 순간 등차랑 등차랑 더해서 만든 애네? 얘가? 그러면 등차 2개 더해진 거니까 이 녀석의 공차는 보자마자 2D지. 그렇지 않아?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111 집어넣고 계산하고 22 집어넣고 계산할 거야. 다. B1은 여기다가 11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두 마리를 더해서 쓰는 거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B2는 여기다가 222 집어넣은 거니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해서 마이너스 8 더하기 D 이렇게 써지지. 그럼 결국에 얘가 공차가 이렇게 2D일 수밖에 없잖아. 됐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서 아는 것보다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야. 공차 D 더했으니까 공차 2D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봐요 이제. A는 숫자가 5개 있어. B도 숫자가 5개 있어. 근데 얘는 한 칸씩 움직여. 한 칸씩. 공차가 D야. 근데 B는 공차가 2D라며 그러면. 그럼 얘는 2칸씩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얘가 움직이는 거에 더블로 움직인다고. 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B1하고 같으면 B2는 여기다가 2D만큼 더한 거니까 얘가 B2지. 그럼 얘가 B3일 거고. 이렇게 해야 겹치는 게 3개일 거 아니야.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B1이 돼버리면 B2가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러면 B3는 이 5개랑 겹치는 게 없어요. 안 겹쳐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공차가 2짜리인 등차가 5개 항이 있는데 이거의 공차가 더블인 걸로 잡으려면은 이렇게 잡아야 3개 겹치는 거지. 그런 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 됐어?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겹치는 숫자 3개가 B1, B2, B3일 수도 있고 아니면 B1은 안 겹치는데 B2가 겹치고 3번이 겹치고 4번이 겹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번과 2번 안 겹치는데 3번, 4번, 5번이 겹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근데 결국에 가능성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저렇게 지금 원본 문제가 겹치는 게 세 개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번, 2번, 3번 걸어놓고 풀어. 1번. 만약에 이렇게 겹친다고 치면 얘가 얘랑 같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이게 A1. 그 다음에 B1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이게 B1. 근데 애초에 이런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 그치? 애초에 틀려먹었잖아. D가 지워지면 어떻게 똑같아. 그래서 1번은 말이 안 된다. 자, 2번. 만약에 2번 상황이면 A1으로 써있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B2랑 똑같아야 될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8 더하기 D랑 같으면 되죠. 두 번째 상황이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이면은 A1이 B 세 번째랑 똑같을 거고, 그럼 B3는 공차가 2D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써있는 게 마이너스 8 더하기 3D지. 됐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 더하기 3D랑 똑같다. 그러면 이제 위에 거를 풀면 2D가 4니까 공차 D가 2일 거고, 아래 거를 풀면 4D가 4니까 공차 D가 1이겠죠. 됐나요? 그때 문제가 뭐 하래니?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거는 A2라고 써있는 애가 마이너스 4인 상태에서 공차가 지금처럼 2일 수도 있고 공차가 지금처럼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A20을 다 구하라는 거니까 만약에 위의 상황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공차를 18개를 더 더하면 되지. 알아들었어? 뒤에 보시면 이 문제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 101번 보세요. 보자마자 BN의 공차 얼마? 얼마? 야, 3D. 왜? 얘 공차 D, 얘 공차 2D, 더하면 공차 3D. 그러면 A가 D 갈 때 얘는 3칸씩 움직여야 돼. 근데 겹치는 게 2개밖에 없대. 그럼 만약에 여기가 B1이면 B2는 여기지. 여기가 B1이면 여기가 B2지. 여기가 B2면 여기가 B3지. 여기가 B2면 여기가 B3지. 4개 말고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그렇게 푸는 거야. 알아들었어? 근데 이거를 사실 학교 쌤이든 아니면 답지든 그런 걸 다 설명하는 과정 이런 걸 더해서 풀 수밖에 없고. 알겠지? 근데 너네가 직관으로 덤빌 때 한 칸, 세 칸, 두 칸 이런 거 보고 풀려면 그렇게 한다. 자, 한두 개만 더 하고 쉽시다. 17강 오세요. 17강 1번 넘어갑니다. 등차 합공식 쓰시면 되고 17강에 2번하고 4번 아까 수행평가 문제라고 했었고 그쵸? 실강에 3번도 뭐 할 게 없어. 오케이. 17강에 5번 하고 시작. 그리고 17강에 심화 문제 2개가 진짜 뒤지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쉴 때 좀 제발 잠을 자던, 세수를 하던, 뛰어놀던 잠 좀 깨시고 17강에 5번 하고 쉴게요. 문제 읽어보세요. 자, 봐봐. 일단은 이따가 심화 문제를 풀 때
새로운 거를 알려드려야 돼서 한번 얘를 이렇게 해볼게. 당연히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할 수 있어. 2분의 5개 그 첫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얘가 60 2분의 10개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60 그럼 결국 계산하시면 이게 24가 나올 거고 이게 20 나올 거니까 그럼 24랑 20 계산이 안 돼. 이거 10이지. 이거 10이지. 얘가 24, 얘가 12죠. 그러면 5칸 더 갔더니 뭐 숫자 얼마 줄었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잖아. 그런 건데 자 여기 봐. 지금 얘기하는 주황색 못 따라오면 뒤에 심화 문제 못 푼다. 알겠지?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우리 등차 합을 구할 때 등차 합 SN에 대한 식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분명 얘기했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n제곱하고 n의 개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상수항이 없을 거니까 뒤에는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걸 보고 앞으로 일반적인 SN에 대한 식을 쓰라 그러면 보자마자 그냥 혹시 이렇게 적는 걸 납득할 수 있겠어 이제? 할 수 있겠어? 가능한 얘기잖아. 그리고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공차의 절반이라 그랬고 맞는가? 그러면 만약에 공차 D가 양수면 공차 D가 양수인 상태면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고 공차 D가 음수면 이 친구는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런데 얘를 2차 함수처럼 그리고 싶은 거니까 지금 얘는 어쨌거나 무조건 0 집어넣으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 그림에서 원점을 지나갈 거 아니야. S0이란 말은 없지만 그지? 그러면은 2차 함수를 그린다 했을 때 여기가 문자 n을 대입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결과가 그때 SN의 함수값이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니까 원점을 지나간다. 그러면서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할 거면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 내려갔다 올라갈 거고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왼쪽에 있었으면 이미 올라가는 중일 거니까 이거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위로 볼록할 때도 마찬가지죠.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대칭축이 왼쪽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중일 거니까 계속 내려가기만 하겠지. 일단 이런 그래프의 개형으로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그 중에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는 SN에 대한 식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납득하고 가자는 얘기야. 쉬는 시간 하기 전에. 알아들었어?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걸 이렇게 풀어도 돼. S5가 이게 S5잖아. 그럼 S5가 60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S12 20인 거 아니야. 자, 문자 몇 개? A, B 2개. 왜냐면 N은 그냥 내가 집어넣은 정의역의 원소니까. 그럼 문자 2개씩 2개죠. 연립하세요. A랑 B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5랑 5를 넣었어. 그럼 5를 집어넣으면은 25A 더하기 5B를 때린 게 60이다. 그럼 약분해서 요놈의 식은 5A 플러스 B가 10이다. 이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10 넣었어. 10 집어넣으면은 100A 더하기 10B를 때렸더니 20이다. 그럼 약분 10 때리면은 10A 플러스 B가 2다. 맞아요? 그럼 2개 빼시면 마이너스 5A가 10일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다. 그 마이너스 2인 A를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십 나올 거니까 B가 2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그럼 결국에 2차 함수식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A랑 B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22n이라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애초에 이 친구는 이렇게 써있는 등차 수열의 합의 모양이 대칭축이 2분의 11인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 요 2차 함수 그리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4분의 22일 거 아니야? 그럼 대칭축이 2분의 11일 거 아니야? 그럼 또 최대값 구한답시고 2분의 11 집어넣으면 또라이 소리 들어. 왜냐면 S 2분의 11이 뭔 소리야?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SN이라는 거는 N값이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생각해봐. 2분의 11이라는 거는 숫자가 정확하게 5하고 6의 평균이지. 그러니까 얘는 5를 집어넣었을 때와 6을 넣었을 때 위치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그냥 여기다가 5를 넣거나 6을 집어넣으면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60이겠네 그냥. 알아들었어? 봐. 만약에 이 문제 하나 풀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노란색을 쓰고 있으면 내가 잘난 척 하는 건데
뒤에 있는 심화 문제나 이렇게 등차 합인데 절대값 써 있는 모양 있지? 이거는 100% 그래프 안 돌리면 못 푼다. 알겠지? 그 답지에는 그렇게 안 써 있고 다 식으로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답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 하기 전에 결론은 딱 이거다. 등차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니까 그 문자 2개 잡혀있는 2차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때 앞에 들어있는 A 값이 공차의 절반이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됐어요? (21강이었나) 학교에서 혹시 여기까지 나갔어? 21강까지? 이거 한번 그러니까 건방지게 막 선생님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학교 쌤들은 무조건 이제 이런 관점 없이 설명하실 수밖에 없어. 가장 이제 교과서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못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나중에 학교 수업 가서 듣고. 알겠지? 나는 오늘 요거를 먼저 할 건데 이거는 결국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면 뭔가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구해진 식을 다시 여기다가 꾸겨 넣으라는 거야. 됐어? 근데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너네들 심화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 거니까 등차는 무조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다 생각하시고 25분까지 쉬세요. 저 시계로. 자, 오세요. 일단은 문제가 지금 절대값이 3개나 있어. 그리고 심지어 S11번 쪽에는 저 3이랑 절대값이 같이 안 써 있잖아. 그래서 되게 그냥 풀기가 매우 힘든데 일단은 여기 있는 심화 1, 2번을 하려고 아까 전에 그렇게 설명한 거니까 등차 수열의 합 Sn은 일단 식 자체가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 a(n)제곱 더하기 bn이라고 잡고 시작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때 a 값은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거고 공차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 경우던 간에 0,0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현재 이 정보를 종합해갖고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공차가 양수일 때, 두 번째가 공차가 음수일 때인데 공차가 양수일 때도 케이스가 2가지가 있고 공차가 음수일 때도 케이스가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그림을 도식화시켜서 머릿속에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야. 일단은 원래 우리가 XY축을 그릴 때 당연히 이제 여기가 음수인 경우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정의역의 원소를 n이라고 잡을 거라서 S 해놓고 여기 마이너스 2번째 항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음수 쪽은 애초에 그릴 필요가 없어. 해서 해봤자 뭐 이렇게 그려지던가 하는 거니까 여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1사분면하고 4사분면만 그릴 거야. 1사분면하고 4사분면 1사분면하고 4사분면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는 전부 다 n이고 그때 나오는 함수값을 sn이라고 한다고요. 맞죠? 그때 첫 번째 만약에 공차 D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갈 거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원점 지나가는 거. 두 번째 대칭축이 왼쪽에 있어서 원점을 지나갈 때 올라가는 중으로 끝날 수 있고 그러면 예초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이 두 번째 경우는 그냥 모든 AN, 모든 항이 싹 다 양수인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싹 다 양수라고. 그러니까 SN이 갈수록 커지겠죠. 생각해봐. SN은 등차 수열의 합이지. 이해해야 돼. SN은 등차 합이야. 근데 언젠가는 등차 합이 점점점 작아지는 경우가 있긴 있잖아. 그 얘기는 1번까지 더한 것보다 2번까지 더한 게 더 작다는 뜻이잖아. 저렇게 생겨 있으면. 그 말은 이렇게 생겨 있다는 것 자체가 두 번째 항이 음수라는 걸 내포하는 거 아니냐고. 첫 번째까지 더한 것보다 두 번째까지 더한 게 더 작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첫 번째 항과 얘네들은 음수일 거고 근데 공차가 양수라서 언젠가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양수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지. 근데 얘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가 다 양수인 거고. 알아들었어? 이렇게 써야 더 직관적인가?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플러스만 나온다.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모두가 싹 다 플러스 항밖에 없다. 맞지? 자, 세 번째. 만약에 공차 D가 음수야. 그러면 공차 D가 음수면 A 값이 음수일 거니까 위로 블록할 수밖에 없어. 그 위로 블록한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하면은 얘는 언젠가는 S항이 점점점 커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쭉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은 반대로 처음에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만 나오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위로 블록한 이 그림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그냥 내려가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이때는 그냥 모든 항이 다 음수인 거죠. 됐죠? 나 이제 너네가 이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업할 거야. 이거 매번 설명하면 열심히 들은 애가 너무 지루해. 이게 기본이다 앞으로. 알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저 문제를 봐. 지금 현재 나는 SN의 상황이 이 네 개 중에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치? 그런데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리고 11번째 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저런 상황이 펼쳐진대. 그러면 결국에 어쨌거나 SN 말고 절대값 SN이라는 그래프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SN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상태였고 이런 상태였다고 했을 때 절대값을 갖다가 씌우면 아래 거를 접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저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요 아래에 있는 이만큼을 접어서 이렇게 갖다가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만약에 두 번째 거였으면 그냥 그대로 올라가기만 할 거 아니야. 세 번째여도 얘랑 똑같지 않을까? 반대로 이쪽에 이번엔 얘가 남아있고 여기 있는 게 딸려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얘를 접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랑 똑같지 않을까? 결국에 상황 자체가 지금 이거 두 개 말고 없어. 그렇지 않아? 이 어려운 걸 하는데 좋은 애들은 뭐 하는 걸까? 이 문제 포기하겠다는 거야? 시간 한 달 남았는데? 야, 이틀 전이면 포기해도 되는데 한 달 전인데 왜 포기하지? 그치? 봐봐. 근데 첫 번째 항이 양수래. 지금 여기에 설명한 걸 보세요. 첫 번째 항이 양수래요. 그리고 공차가 안 써 있잖아요. 그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양수라면 일단 시작은 플러스로 해야 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시작을 플러스로 했는데 공차마저도 양수면 갈수록 커지기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인데 절대값 S3이랑 절대값 S6이 같으려면은 요 그래프에다가 3는 거랑 6는 게 똑같아야 돼. 근데 이게 1대1 함수로 증가만 하는데 어떻게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자체가 나락인 거야. 말이 안 돼. 무조건 그래프는 이거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겨있는 SN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요거에다가 접혀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그치?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양수라 했다 지금.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양수이면서 요 케이스인 거니까 당연히 공차 D가 음수로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접어서 만든 이 그래프 입장에서 이쪽에 있는 이 주황색 그림은 그냥 원래 SN인 거고, 여기 있는 이 보라색 부분은 아래에 있는 걸 접어서 올린 거니까 가짜 SN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호를 뒤집어서 만든 절대값 SN 부분인 거니까 보라색은 마이너스 SN이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현재 이런 상태로 얘랑 얘가 잘 맞아 떨어져 갖고 절대값 SN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건데, 문제 여기다가 3는 거랑 6는 게 똑같대. 그럼 3이랑 6이 어디 있어야 되나? 이 생각하란 얘기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11번째 항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당연히 3이 제일 작으니까 3이 맨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상황이 두 개밖에 없어. 요렇게 해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3하고 6이 둘 다 주황색에 해당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뭐 여기가 3 그리고 여기랑 똑같은 이쪽이 6일 수도 있잖아.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죠. 여기서부터 올라가기만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11번째 항이 한 여기쯤 와가지고 11번째 항을 대입했더니 이제 이 높이 차이가 3이면 되는 거잖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는 지운다 이제. 그래서 1번 여기가 3 여기가 6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높이를 갖는 얘가 어딘진 몰라. 근데 지금 문제에 이게 써 있잖아. S3번의 절대값, S6번의 절대값, S11번의 절대값에다가 빼기 3.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함수값보다 얘가 갖고 있는 함수값이 3만큼 더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높이보다 3칸만큼 더 위쪽에 있는 한 여기쯤이 11번째 항이라는 거지.
알아들었어? 그리고 요 주황색의 높이 차이가 3인 거야 지금. 그럼 만약에 1번이었다면 이렇게 쓰면 되지. 이 파란색 부분 자체의 식이 그냥 원래 SN이었을 거니까 식 자체가 S3이랑 S6이랑 그냥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S11번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SN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SN에다가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요거 S3번이랑 여기는 얘가 음수였을 거니까 마이너스 S11 빼기 3이라고 쓴다고. 이해됐어? 계산해. 3, 6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3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3B,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은 36A 더하기 6B. 이해하시나요? 그럼 넘겨서 계산하시면 27A가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B니까 결국에 B라는 거를 마이너스 9A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식 계산할 때 S3번이면 요 식에다가 3 집어넣어서 9A 더하기 3B, 그 다음 마이너스 S11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11제곱, 그 다음에 11, 그리고 뒤에도 빼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B 값이 마이너스 9A였으니까 여기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9A 갖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9A 마이너스 27A, 얘는 마이너스 121A 플러스 99A, 그리고 빼기 3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죠? 그럼 결국 열심히 하면 A 나올 거 아니야, 그지? 해보자.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2. 그럼 옆으로 넘기니까 결국에 4A가 마3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 하라 했냐면은 AN의 첫 번째 항 구하라 그랬잖아. 근데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얘가 SN이니까 첫 번째 항은 S1이 첫 번째 항이잖아, 그지? 그 첫 번째 항은 A 플러스 B란 말이야. 근데 너 아까 여기서 A 구해놨지? 그 처음에 A랑 B 관계식 알지? 그럼 결국에 A랑 B랑 더하겠다는 거는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9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8A가 첫 번째 항이라는 거잖아. 그 여기다가 마이너스 8A가 되게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니까 첫 번째 항이 6이야. 알아들었어? 이 문제는 이것보다 쉽게 풀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전국의 모든 강사가 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이미 연구가 끝난 풀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알겠지? 나도 옛날에 저 당시에 이 문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막 식으로 풀었고. 다시 와. 등차 수열의 그래프 개형은 총 4가지밖에 없어.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 항이 양수라는 단서를 가지고 이렇게 생겨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생겨있는 경우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근데 이렇게 생겨있다면 올라가기만 할 거니까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같을 수가 없어. 얘는 죽었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생겨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첫 번째 항이 양수이면서 이런 볼록한 부분이 생기려면 공차 D가 음수라는 게 전제가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그냥 SN, 여기가 그냥 SN. 얘를 접은 얘가 마이너스 SN. 그 중에 첫 번째 3, 6, 11인 경우를 여기다 푼 거죠. 계산하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본 첫 번째 항의 의미는 A 플러스 B니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오면은 두 번째가 사실 너네 입장에서 좀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래프는 내가 멋대로 그리는 거지. 우린 사람이니까. 이제 요렇게 있고 여기 접혀 올라갔어. 근데 얘가 좀 이렇게 느리게 올라간다고 쳐봐. 약간 이렇게 있는 거야. 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접었더니 이 새끼가 졸라 느리게 올라가요. 뭐 이런 상태가 돼 있다고 쳐. 그러면 세 번째 항이 여기 와 있고 여섯 번째 항이 여기 와서 같을 수 있다. 그때 11번째 항은 여기의 높이와 세 칸만큼 차이 나는 높이가 되게 여기 11번째 항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제부터 내가 써야 되는 식은 S3은 원래 양수죠. 이게 그냥 SN이니까. 그리고 요 식은 마이너스 SN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S6이랑 똑같다. 그리고 마찬가지 S3번은 마이너스 S11번 빼기 3이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럼 결국에 어디만 차이가 있냐. 이 두 번째 식을 쓴 여기는 차이가 없을 거고 첫 번째 식을 쓴 여기가 얘랑 같다가 아니고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거 넘겨서 A, B의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니까 해보세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끝까지 풀면 여기서 A1이 5분의 1이 나와. 더하니까 답이 5분의 31이다. 알아들었어? 정리하시고 2번 보세요. 일 분 뒤에 할게요. 1분 동안 읽어보세요. 정리하시던가. 자, 문제 보세요. 그럼 너네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 언제는 그래프고 언제는 식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딱 얘기할게. SN에 절대값 들어있으면 그냥 100% 무조건 그래프야. SN의 절대값이 있는데 식으로 푼다? 거기서 머리가 터진다. 알겠지? 그럼 지금 봐봐. 나는 그냥 나 조건에 있는 요 표현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마음 먹었어. 오케이? 됐어요? 절대값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때 그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으로 그린다고 아까 얘기했고, 근데 그 상태에서 가조건을 보니까 7과 8에서 최소를 가진대. 만약에 이런 경우였으면 최소값이 없어. 죽을 때까지 내려간다. 뭔 최소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최소값이라는 단어, 이 두 개 때문에 그래프는 100%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갖다 그릴 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릴 거니까 그 공차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릴 거야. 맞죠? 공차가 음수라면 최소값이 없어요. 그 공차가 양수라면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 원점을 지나가는 상태에서 올라가기만 하게 그려버리면 여전히 최소가 없지.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일반적인 모양이 나올 건데, 문제가 최소값이라고 하면 너네가 생각하는 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가 6.5다 이래버리면 S 6.5라는 표현은 없어. 그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6.5를 기준으로 0.5씩 0.5씩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정수가 6번하고 7번이니까 S6을 넣은 거랑 S7이 넣은 거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6번과 7번이 공동으로 꼴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학습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물론 여기 숫자가 바뀌겠지 시험 가시면. 근데 학습이 끝난 상태로 그냥 그림 그리면은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 대칭축이 있을 건데 그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너네들의 이름이 7하고 8인 거야. 그러니까 대칭축의 이름은 2분의 15겠죠. 그러면서 SN의 식은 원래부터 나는 이차함수로 쓰기로 했으니까 AN의 제곱 더하기 BN이라고 쓸 건데, 대칭축이 2분의 15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2분의 15라고 구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 있는 2 갖다 죽이고 A 갖다 올려주면은 결국에 B 값은 마이너스 15A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SN의 식을 가장 예쁘게 작성한 게 A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5A 곱하기 N 이렇게 쓰는 거야. 무섭게 생겼지만 그냥 2차 함수고 문자 A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 그럼 생각해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가조건을 다 쓴 거고, 이제 나조건을 생각해보면은 S에다가 M번째 항에다가 절대값이 집어넣으래. 그러면 S2M은 그거의 2배 항에다가 집어넣고 절대값 씌우래. 근데 그 M값이 8보다 크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S10 절대값, S20 절대값 이런 얘기잖아. 8보다 큰 놈들 들어가면. 그치? 그럼 지금 생각해봐. 이게 SN의 그래프야. 내가 절대값을 씌울 거야.
그럼 분명히 이 아래 거를 접어 올릴 거 아니니? 이 아래 걸 접어 올려가지고 그래프가 아까 문제처럼 또 이렇게 생겨 있겠지. 이렇게 생겨 있겠지. 그럼 그 중에서 여기는 원래 SN인 거고 얘는 아래 거를 접어 올린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SN일 거잖아. 아까랑 똑같죠. 근데 M는 거랑 EM는 거랑 똑같대.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잡을 건데 여기에 8보다 크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봐. 이 그림을 고스란히 접으면 8이 한 여기쯤 있는 게 8일 거 아니야. 그럼 8보다 큰 M값을 집어넣으면 한 여기 가겠지, 여기. 그러면 N번째 항에서의 절대값과 2N번째 항에서의 절대값이 같으려면 그림이 약간 이렇게 생겨 있는 거라고. 얘가 M값이 8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와, 학교 시험에서 뭐가 바뀔까? M값이 7보다 작다로 바뀌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분홍색이 여기가 8이었으면 여기 옆엔 여기가 7인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초록색을 이렇게 그었을 때 M이 여기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 학교에선 그런 걸 바꾸겠죠. 한 번만 다시. 이렇게 있다고 하고 지금 문제에서 분명히 원래 그래프가 이랬기 때문에 7번째 항과 8번째 항이 이 대칭축에 거의 근접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7번째 항 집어넣으면 여기, 8번째 항 집어넣으면 여기.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7하고 8인 거야. 그때 지금 저 문제는 M값이 8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거보다 오른쪽에 어딘가에 M을 잡으면 그때 M에서의 높이 함수가 여기 있을 거고 그때 그거랑 절대값이 똑같은 함수는 옆에 가가지고 여기에 EM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맞지? 그래서 이제 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조건의 식은 원래는 SN번째 항도 162 그 다음에 S의 2N번째 항도 162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사실상 얘를 가장 예쁘게 작성하는 거는 N번째 거는 접어 올린 것이 올린 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SM이 16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플러스 SEM이 160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 식을 여기까지 구해놨잖아. 그치? 그러면은 MM 집어넣고 162, EM 집어넣고 162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 M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AM제곱 마이너스 15AM 하고 마이너스를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62 이렇게 있을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EM 집어넣으면은 4A의 M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EM 집어넣은 거니까 30AM 하고 162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연립할 건데 우리가 이거를 연립한다고 해서 한 방에 A를 죽이거나 B를 죽이거나 M을 죽이거나 할 수가 없어. 물론 A를 죽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돼요. 나눠가지고. 근데 그거 자체가 불편하고 내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저 두 개를 더하세요. 더해서 그냥 여기 있는 숫자를 죽여버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여기 0이잖아. 그냥 얘랑 더할 거니까 여기가 5A로 묶여서 M제곱 얘랑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5AM 45AM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더할 거니까. 그럼 결국에 공통인수가 A도 하나 공통이고 M도 하나 공통이라서 얘를 5 곱하기 A 곱하기 M으로 묶었다고 치면은 앞에서는 M 남고 뒤에서는 9 남아요. 그럼 M값이 그냥 9죠. 왜냐면은 여기서 0이 나올 수가 없잖아. A가 0이면 그래프부터 틀렸고 M값이 0일 수는 없잖아. 0항이 어딨어. 무조건 M은 9다. 알아들었어? 그럼 M값이 9인 걸 가지고 문제가 A 13번 구하라고 했는데 13번을 구하기 이전에 이 식부터 알아야 뭘 구할 거 아니니? 그러면 너가 구한 M값이 9다라는 거를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여기 넣어보세요. 그럼 A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또한 불편하긴 한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알겠지?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 하고 정리 끝났으면은 옆에 있는 이런 심화 문제들의 변형 문제를 풀어봐. 이런 게 너네들의 단답형 서술형에 나오는 거지.
지금 다 학교 부교재 원본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딱 두 개만 합시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안 했던 18강 실력 따지기 5번이고 하나는 아까 그 21강 심화 문제 2번인데 지금 등차 합 얘기 이렇게 하는 거에서 흐름이 이어지니까 21강 심화 2번 먼저 오세요. 이 문제는 학교에서 뭐 안 했다고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1강 심화 2번 그 644 써있는 거. 프린트에선 240번? 한 2, 3분만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은 시그마 안에 SK식 들어있지. 그지?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쓰면 K에다가 1 넣고 K에다가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가지고 7번까지 넣고 더하라는 거잖아? 근데 얘도 합이고 얘도 합이고 얘도 합인데 그 합을 또 합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의미가 A1이 하나 있는 거지. 얘는 의미가 A1에다가 A2를 더한 거지.
얘는 A1, A2, A3인 거고. 그럼 그 다음 거 쓰면은 예상되겠지만 A1, 2, 3, 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5번째 항, 6번째 항 쓰고 7번째 항까지 쓰고 다 더하래. 나도 옛날에 이걸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은 이렇게 더하는데 그럼 해보니까 첫 번째 항 A1이 7번 들어있다는 거 보여요? A1은 여기 7번째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항인 A2는 6번 들어있는 거 맞아? 왜냐면 항이 지금 S1부터 S7까지 7개의 항인데 두 번째 항은 여기서부터 있을 거 아니야? 여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은 5개 들어있겠지. 여기서부터 있을 거니까. 뭔가 되게 그럴싸해 보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꽂히시면은 식이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딱히 뭐 맛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폐기하세요. 알겠지? 이해됐어? 물론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내 생각에는 굳이 다른 풀이가 있는데 너무 이제 이게 괜찮아 보이니까 뭔가 되게 그럴싸하잖아. 얘 하나 늘고 여기 하나 주니까 뭐 이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은 등차 수열 AN의 합인 SN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지금 한 20번째 얘기하죠?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식을 처음부터 AN제곱 더하기 BN이라고 잡을 수 있다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A라는 거는 공차의 절반이라 그랬지? 그리고 첫 번째 항 A1은 S1과 똑같을 거니까 A 플러스 B가 첫 번째 항인 거지. 그지?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야. 그러면 요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이 식을 쳐다보면은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K가 1부터 7까지 갈 때 이 SK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요거를 KKK로 바꿔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그지 않아? 결국에 이거 이렇게 두 번 전개해서 뜯어갖고 공식 쓰라는 문제인 거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해보니까 얘가 여기다 쓸게. A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공식인데 1부터 7까지야. 그치? 그러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나요? 그 다음 플러스 B 곱하기 B는 상수니까 앞으로 곱하기로 뺄 수 있고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맞아? 그래서 이렇게 풀었더니 지금 이 숫자가 644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지금 이게 얘랑 곱하면 120이야. 그 120이랑 6 약분하니까 20 남을 거고 그래서 얘랑 곱하니까 140A고 그 다음에 이거 56이니까 나누기 2 하시면은 28A고요. 28B고요. 숫자가 너무 지랄이니까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28로 나누기를 해보면 644가 28로 딱 나누어 떨어져. 빼가지고 84래. 그래서 여기다가 3 들어가면 딱 84야. 됐지? 뭐 이거야 뭐 그냥 출제자가 맞춰놓은 숫자니까. 그래서 28로 약분하면은 5A 플러스 1B가 23이래요. 됐어요? 됐어요? 근데 당연히 이것만 보면은 해가 무한계지. 뭐 얘가 1일 수도 있고 막 루트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고 개 많잖아. 근데 지금 저기 힌트를 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래. 됐어? 됐어? 봐.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 항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항 A 플러스 B 이거 자연수 돼야 되고 그리고 공차 D가 자연수야. 이거 이따가 변형 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공차가 자연수인 거지 A가 자연수인 게 아니란다? 공차가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공차에 홀수가 들어가면 A라는 항은 2분의 1, 2분의 3 같은 것도 얼마든지 돼. 공차가 자연수인 거니까. 알아들었어? 다시 공차가 자연수니까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가 다 된다. 근데 만약에 A가 2분의 1 같은 게 돼버리면 그때는 B가 알아서 2분의 1, 2분의 3 이런 게 오겠지. 그래야 자연수가 될 거니까.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속칭 노가다를 띌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얘를 노가다를 들어가는 건데 A 7번째 항이 13의 배수라는 성질이 있잖아. 그치? 그럼 A 7번째 항은 어떻게 쓰지? 생각해보면은 A7이라는 거는
S7에서 S6을 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SN의 식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여기다가 7 넣은 거랑 여기다가 6 넣은 거랑 빼시면 49A 더하기 7B에서 36A 더하기 6B를 빼는 거야. 그치? 이해돼? 그러면은 13A에다가 B를 더하는 건데 이게 13의 배수가 돼야 돼. 됐어요? 그러면 A에 1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3배수지. 그지? 그럼 여기에 1 들어가면은 얘도 13배수가 돼야 되고. 어쨌거나 얘가 13배수기 때문에 B가 13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 그러면 결국에 이 두 조건을 종합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A, B에 뭐 2분의가 들어가는 꼬라지는 불가능하다. 됐어? 왜? 다시 공차가 자연수니까 공차의 홀수가 들어가면 A는 2분의 얼마는 된다? 그럼 알아서 B가 뭐가 나오겠지, 2분의로? 근데 A랑 B가 둘 다 2분의가 돼버리면은 이 말 자체에서 얘가 될 리가 없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A랑 B가 자연수면 된다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다 세면 된다. 그 중에서 B가 13배수래매. 그치? 그럼 보자마자 그냥 B가 13이고 A가 2 아니겠어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A가 4, B가 3. 뭐 그럴 순 있지. A가 4, B가 3. 근데 그럼 여기서 깨질 거 아니야. 알아들어? 결론. 그 644라는 식을 열심히 정리하면은 5A 플러스 B가 23이라고 나오는 거였고, 그 다음에 A 7번째 항이 13의 배수라는 걸 열심히 정리하면은 13A 더하기 B가 13배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B가 13배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B가 13이다를 넣어서 A가 2다가 나오는 거 말고는 해가 더 없다. 그래서 SN은 2n제곱 더하기 13n으로 끝났다. 오케이? 그래서 A 두 번째 항이니까 A2면은 뭐 이거 보고 일반항 AN 구해. 여기가 공차의 절반이라면서요. 그럼 일반항 AN은 4n이잖아요. 거기다가 1, 1 집어넣고 첫 번째 항 같을 거면 11 필요한 거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9라고 구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S2-S1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자, 18강 5번 오세요. 정리하시고. 아까 부교재 없는 사람, 부교재 있는 사람은 자기 부교재 원본에다가 정리하세요. 또 누구? 자, 보세요. A1, A2, A3 이렇게 가서 A29번, A30번까지 갔다가 다 곱한데, 그지? 그리고 18강은 등비 수열이야. 지금 저 문제 등비 수열이고, 그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항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면 이렇게 더한 거는 얘 2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곱한 건 얘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생각해봐. 여기에 1번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총 30개가 있을 건데, 그 30개를 멀리 있는 것끼리 이렇게 짝을 맺는다고 치면 그 곱은 다 똑같다. 알아들었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30개를 정확하게 가운데로 딱 반 가른다 치면은 여기도 15개, 여기도 15개일 거니까 무조건 여기에 A15번이 있고 그 반대편에 16번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근데 그 결론을 이런 순서로 설명하는 것 뿐이지, 문제가. 됐지?
자, 그래서 1번 시킨 대로 해봐. 1번 첫 번째 항 A 공비율 R이라고 하면은 A 15번은 당연히 A 곱하기 R의 14승, A 16번은 A 곱하기 R의 15승 이렇게 써 있을 거고, 그때 2번에서 15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N 곱하기 A의 31-n이래. 됐는가? 그럼 얘는 A 곱하기 R에, 야, 여기 들어가는 지수가 이 숫자에다가 1 빼는 거 맞죠? 여기다가 1 빼는 거니까 n-1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A 곱하기 R에 여기 들어가는 지수가 이 숫자에다가 1 뺀 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30-n이라고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랑 지금 문제가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해보시면 A 제곱 곱하기 얘랑 얘를 곱하여 R의 29제곱 나온다 이런 뜻이야. n도 지워질 거고 1 하나 빼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랑 곱한 결과가 A 제곱에 R의 29제곱이랑 똑같아서 그게 지금 얘네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다라고 증명되어 있는 거지, 문제가. 됐어? 그래서 결국에 이 30개를 싹 다 곱하라는 거는 이렇게 묶음이 생기는 것이 총 15개 쌍이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A 제곱에 R의 29제곱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쌍의 곱이 이만큼 15제곱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이상 간단하게 쓸 수는 없어요. 뭐 아는 게 없잖아. 저기 있네? 여기 3이라고 있네. 얘가 3이니까 이게 그냥 3의 15승인 거지, 정답. 됐어? 끝. 자, 정리하시고. 미안한데 뭐 일찍 간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똑같이 해. 왜냐면 결석했던 거에 대한 보강이기 때문에 막말로 뭐 야, 쉬는 날에도 와서 고생했다. 갈지 가라 이래버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분이 나쁘셔요. 그러면 그게 뭔 보강이에요 하면 내가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 그지? 빠졌던 거에 대한 보강인 거니까 그냥 원래대로 똑같이 하시고 여기랑 여기 나눠서 들어가세요. 나는 너네 하는 김에 나 오늘 정상 수업 다 불렀어 애들. 그러면 너네는 빠진 거 보강이지만 다른 애들은 안 빠졌는데 그냥 오는 거야. 좀 덜 억울해? 어? 가서 오늘 한 거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6월 6일 날에는 수업 시간 똑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똑같이 4시 할 거예요.